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시광 이화선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우리가 투자 대응할 수 있는 날이 다른 주보다 하루 적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과 애를 쓰셨을 한 주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우리 지수의 방향성 참 갈피 잡기 어려웠었던 한 주 참 잘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은요, 전날 보였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복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인데요. 2300선 회복한 움직임입니다. 전날의 큰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죠. 코스닥도 한때 800선을 좀 장중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종가상으로 결국 800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강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발에 따른 이 배터리주가 가장 강했던 모습도 체크가 됐네요. 자,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가장 강력했던 키워드는 유동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재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을 했고 또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쭉쭉 등산을 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2500선 코스피의 고지를 앞두고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재료를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과열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더 헷갈리고 더 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희 여의도 주식왕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요, 다음 주 대응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상의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고민되는 종목들 마구마구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자,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기준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로도 많이 고민 접수해주세요. 자, 금요일에 남자시죠. 김기수 전문가께서 진심 어린 종목 대응 전략들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되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빨리 한 주를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뵙고 싶었던 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이 코스피 코스닥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 재료를 만나서 암초를 만나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개인들은 급락시 매수 전략을 세워오고 있거든요. 이 전략이 맞는 것인지 잠시 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 이렇게 정보들 모아가는 동안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열려져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 체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뵙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말이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좀 많이 집중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날도 있고 또 어제 같은 날도 있고 또 앞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날도 어제와 오늘과 비슷한 날이 또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이유를 단지 코로나 확산, 재확산 우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조정 라인 부분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3월 19일 이후에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한 시장입니다. 쉬어가야 될 만한 타이밍이 나온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떤 하락이 나오면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하락의 이유가 정말 해소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또 해소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겠죠. 자, 주식시장 조정의 이유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누적된 가격 부담입니다. 주식시장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것처럼 정상을 등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쉬면서 쉬어야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또 올라간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코스피 12개월 퍼 기준으로는 13.2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재확산, 그죠?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3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 그죠? 지난주에 언급드렸었던 8.15 미중 회담이 연기가 되고 또 알리바바 규제 검토 발언 및 또 화웨이와 자회사에 대해서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그러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씩 급락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또 FOMC에 대한 잘못된 해석,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통치권 이양, 뭐 이번 주는 날짜도 4일밖에 매매 일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뉴스는 홍수같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장의 대형주들이 지금 과열권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 오르기보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한 시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16조 신용 개인들의 신용 잔고, 뭐 무차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좋다라고 하는 종목은 그죠? 뭐 대형주가 일주일 만에 3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점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물밀듯이 호재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가내기 하락 변동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었던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은 코스피와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기 코스피 지수인데 3월 19일 저점 1439에서 2458포인트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21 이평선을 깨뜨리는 음봉이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지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범위까지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1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생명선이라고 하고 또 61 이평선은 수급선이라고 하고 121 이평선은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1 이평선을 깨뜨리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고점 대비 지금
20일 이평선을 깨뜨리고 장대 음봉을 맞은 부분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60일 이평선의 지지 확인을 받는 흐름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 419포인트에서 863포인트까지 5개월 동안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에베레스트산을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형국이죠. 이제 지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흐름 부분이 나왔고 이 역시 지난 20일 이평선 깨뜨리는 음봉이 나왔고 요번에 60일 이평선을 건드리는 780포인트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냐, 더 받아야 되느냐? 저는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받았다. 그러나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가격이 내려온 이후에 횡보하거나 상승을 곧바로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뭐예요? 옆에 있는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소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악재를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격 조정은 일정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그런데도 워터파크에서 풀파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남이 나라에게는 온통 진흙탕 전염시켜 놓고 정말 욕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코로나 국내 확진자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8월 12일까지 56명대였다가 8월 13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늘 324명까지 왔습니다. 코로나의 기본적인 그 잠복 기간은 평균적으로 5.2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죠? 일주일에서 2주 내외의 범위 내에서 증상이 나는데 평균적으로는 5.2일이라고 하는데 8월 13일부터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 그 이전으로 보면 8월 7, 8일 이때부터 감염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8월 15, 16, 17 이 연휴 기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여기는 바로 확대가 된 게 아니라 이 확대된 사람들이 또 5일에서 10일 이 부분에 증가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8월 22일에서 8월 25일 라인 다음 주가 절정의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부분은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한 부분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 이거는 감염 걸리신 분이 그 재감염을 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천지발 2월 때는 한 명이 3.53명의 감염 흐름을 보여줬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5월 초에는 2.69명, 요번에는 이태원발보다는 조금 높은 2.83명이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에서 16, 17, 17일이 연휴였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죠? 8.15 집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민주노총 기자회견도 있었고 의협 관련한 시위도 있었고 또 제주도 20만 명 관광객 거기다 해운대에 10만 인파가 몰리고 또 오늘 오후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8대 외식 쿠폰, 영화 쿠폰 이런 걸 발행했는데 영화 쿠폰이 8월 14일 부분에서 49만 명 정도가 영화 관람을 했다. 그 영화관은 중위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외보다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한데 그런 부분까지가 다음 주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확진자가 다음 주는 조금 더 늘어날 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정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맞은 가격 조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존슨앤존슨이
또 임상 3상 시험에 9월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8월에 모더나나 또 화이자 또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등 지금 160여 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죠. 그죠? 자, 이러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이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다음 주 중반 정도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은 그게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됐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곧바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뭡니까?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섹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그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죠? 8대 쿠폰을 제공한 것처럼 그죠? 외식이나 영화나 뭐 숙박이나 이런 거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피크가 다음 주에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절대적인 수치는 그죠? 확진자 수치는 100명대잖아요. 그죠? 지금 200~300명대지만 여하튼 그 절대적인 수치가 낮고 그리고 사망률도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죠? 글로벌 시장 선진국은 3%대, 그죠? 못 사는 나라는 5%대, 우리나라는 한 2%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사망자 수나 흐름들을 봤을 때 너무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차 감염 확산에서 신천지발 확산될 때처럼 시장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고객 예탁금은 그죠? 20조에서 25조 사이 이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51조 5천억이라는 강력한 고객 예탁금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추가적 하락 부분은 지수의 하락 부분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는 부분인데 절정 부분을 다음 주 화수요일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김정은 김여정 체제 전환 제가 이게 4월 달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그때도 좀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태양절에 참여하지 않고 뭐 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코마 상태니 아니니 뭐 순조롭게 권력 이양을 하니 안 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여튼 지도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행여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주식시장에선 중요한 거고 누가 되든 뭐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그죠? 여하튼 그 속에서 비교해 보면 2011년 김정일 사망 때는 어땠느냐라고 보니까 이틀 만에 회복했구나.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고 FOMC 의사락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죠. 그죠? 돈 풀기를 중지할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3월 이후에 FOMC에서 돈을 푸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죠? 6월, 7월에는.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 부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돈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부채 나중에 문제 될 겁니다. 나중에.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죠? 그런데 무슨 나중에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그걸 미국 시장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애플과 테슬라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죠? 자,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그 속에서 8.15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악소리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전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할 때는 미국이 한 방 때리면 중국이
또 한 방 때리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화웨이 때리고 틱톡 금지시키고 위챗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화웨이와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술 부품 장비 이런 거 못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자고 합니다. 꼬랑지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이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항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뉴스가 오늘 나왔었죠. 아침에. 그죠? 중국과 미국이 몇 수일 이내에 회담을 하겠다. 그 회담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하다가 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미중 관계가 복원이 돼야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이벤트 및 경제지표. 그 전에 이전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를 결론을 지면 해소될 수 있는 악재인데 그죠? 코로나 이 정점 부분이 통과하는 그 시점 라인에 기간 조정이 다음 주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고 다음 주에 눈여겨볼 부분은 뭐 미 공화당 전당대회 큰 게 뭐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8월 25일 화요일 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이 부분하고 그죠? 8월 28일 날 우리나라 첨단 재생 그 바이오 의약법 제가 이게 글자가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썼는데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법입니다. 이 부분의 시행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또 미중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조금만 더 듣고 싶다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밤 11시에 또 소중한 시간 준비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죠?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쉽게 주도 섹터의 라운드, 범위, 매매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도 섹터별 전략들 잘 참고해 보셔서 다음 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저희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상 아픈 종목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주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금요일 밤에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주세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전화 혹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요.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여의도 주식왕 잘 연결되셨어요. 혹시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셨을까요? 하나 머터리얼스고요. 네. 제가 2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26,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26,000원이요. 한 20%. 20%의 비중으로 하나 머티리얼즈 들어가셨군요. 26,000원에 담으셨으면 시청자님 혹시 8월 이달에 11일. 들어가신 그렇죠? 11일. 네. 11일에 들어가셨죠. 근데 네네. 그때 들어가시고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네. 많이 되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화 예, 받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제가 벼르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내리길래 기회다 그러고 잡았는데 이렇게 예. 계속 흘러내리네요. 예,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 내용은 네. 알고 계시죠? 뭐 항상 이게 반등할 때마다 많이 하니까 네. 회사가 좋은 거로 이미지가 좋게 돼 있죠, 저한테는. 예, 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네. 제가 전 종목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에다가 이제 그 메모를 해놓습니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근데 네.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식각 장비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뭐 일본 기업이 지분의 13.9%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이게 사실은 내용은 잘 궁금하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궁금하죠, 그죠? 예. 저도 들었는데 몇 번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요. 그래요. 한번 들어도 저도 공부해도 잘 잊어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 2, 4분기 실적은 체크하셨습니까? 예.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시장이 네.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네.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증권에 들어가면 종목마다 이렇게 분기 실적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네. 안 찾아도요. 2020년 3월에 45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9억이었고 네. 2, 4분기는 526억에 138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524억 매출에 132억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네. 거의 예상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잘 나온 겁니다. 예. 예,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1, 4분기보다도 좋게 나왔으니까 자,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무슨 게 문제였냐면 대부분의 IT 관련주들이 몇 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쥐고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한번 찾아보시면 이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미국이 중국에 견제를 하고 그죠? 그리고면서 화웨이에 대한 모든 자국 내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나 이 부품들을 못 사용하게. 이건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면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반도체 쪽에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미국의 특허와 연관되지 않은 기술 이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반도체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IT 소부장 쪽에도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이 종목이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이나 우리 확산 아까 시향 방송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종목의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추세의 저점 근처까지 왔어요. 가격상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죠? 그러니까 하단 라인에 온 겁니다. 여기는 매수를 늘리는 자리예요. 그게 어떤 걸로 보냐면 이제 사신 가격이 26,000원의 고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요 라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왜냐면 월봉을 한번 보셔야죠. 그죠? 월봉에서 4개월 동안 계속 상승하는데 5개월째 상승하는 거기서 사신 거단 말이에요. 네. 그죠? 대부분의 IT 소재 부품 장비 잘 나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4개월, 5개월째 음봉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빨리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과 중국의 수일 내로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그죠?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받는 건 8월 11일 날 커들러 그 백악관 경제 뭡니다. 제가 그분이 중국이 합의 이행을 괜찮게 하고 있다. 지금 계속 화해를 때리는 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부분하고 중국의 기술
너무 빨리 가속도한 부분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정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회담이 잘 된다면 빠르게 올라올 거고 그렇지 네. 않다면 조금 더 여기서 기간 조정을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을 네. 기다리시는 것이 낫다. 네. 그러면 그게 길어지면 미중 길어지면 더 네? 흘러가면 이렇게 추세 이탈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지금은 추세 이탈한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 추세를 언제 이탈을 했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초단기로 보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지는데 요거는 조금 길게 본 거고요. 새롭게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추세 라인을 형성되었었던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요 라인 부분으로 그죠? 네. 요 바운더리 요렇게 파동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여기로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내려서 여기 지지를 못하는 여기가 매도 자리죠. 사실은. 네. 그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계신 분만 할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시세 안 보시잖아요. 그죠? 못 보죠. 예. 네. 왜냐하면 주식도 초보자나 전문가나 구별 안 하고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전문 매매가도 똑같은 게 하죠. 네네. 그죠? 서로 핸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루 종일 붙어서 이것만 하는 사람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하루 만에 그게 이탈이 돼서 내려간 건가요? 예, 하루에 내려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주식은요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내려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며칠을 걸쳐서 그렇게 하면 얼른 이제 다음 말이라도 늦었지만 네. 좀 손절을 줄여서 나올 텐데 이게 뭐 하루에 그랬다면 불가능하겠네요. 거의 많이 못 보고 있지 않았을 때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단기 매매자의 역할과 중기 매매자의 역할이 그 투자가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네. 그죠? 매일 볼 수가 없는 분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중기를 이야기를 중기도 드리고 보긴 하는데. 중기에는 가격 저점 근처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네.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낫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회사 좋으니까 믿고 예. 버티세요. 회사 네, 좋고 고맙습니다. 믿고 버티자고 얘기해 주셨네요. 가격 조정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네. 인내심 갖고 수익 보시길 응원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께서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1분 동안 빠르게 대응 전략 짜드릴게요. 종목판 돌려주세요. 네,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 종목들 가운데 1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제철입니다. 자, 이 현대제철은 7146번님의 종목이네요. 매수가가 26,500원이시고요. 30%의 비중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좀 차트를 보니까 현대제철이 그래도 25,4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빨간불을 켰긴 했네요. 그래도 올 2분기 흑자 전환 좀 성공하고 적자 내던 사업 분야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곤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될 텐데 말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1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예, 2, 4분기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4조 매출에 140원 영업이익이니까 참 힘들게 영업하셨네요. 그죠? 예, 현대제철.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점을 연결한 선 라인 부분에 근처에 왔죠. 그죠? 그런 라인 부분 속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할 건 아니고 3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도 전략을 위해서는 3만 원 정도가 내려오면 그때로 또 알려주셨네요. 7146번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타나게 될까요? 현재 보내주고 계시는 문자 가운데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1742번님의 종목이네요. 자, 매수가 보니까 14만 9천 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기도 오늘은 올랐어요. 1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MLCC 경쟁력을 보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네요. 예, 뭐 2, 3분기 실적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MLCC 쪽은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2, 4분기에 휴대폰이 안 좋았거든요. 카메라 모듈 쪽에.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3, 4분기 기대감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12만 원 근처와 14만 원에서의 박스권 요 라인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2만 원을 깨도 저는 버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력, 지속한 홀딩 전략인 것 같아요. 12만 원을 깨도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1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릴 종목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는 0628번님의 종목이네요. 자, 매수가 보니까 5만 3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30%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발 호재 때문에 좀 많이 오른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손실권이셔가지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비전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이 2차 전지 쪽 부분은 가장 복평이 9월 22일 배터리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네. 경계감 이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요 4만 9천 원 내외의 하단과 그리고 5만 원 내외 5만 5천 원 내외의 상단 요 부분 속에서의 박스권 부분이 조금 더 연결돼서 매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대의와 관련된 부분에 호황제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전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고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슈도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 살펴봤고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타나게 될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그 종목? 아시아나 항공 보여지고 있습니다. 7399번님의 종목이네요. 아시아나 항공 들어가셨는데 7,720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4%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는 뉴스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실이 큽니다. 전문가님, 아시아나 항공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런 종목은 항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네. 그나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나 여객 수요 부분을 안 좋지만 화물 부분에서 만회를 해서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를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건 이 HDC 현산하고 이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 계약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뭐 대량의 거래 이후에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렇다면 한 번은 되돌아 나오는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50% 확률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이슈 좀 팔로잉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 추이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추첨할 시간이네요. 종목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살펴볼 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3834번님의 종목이고요. 신성통상을 2,24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5%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좀 볼게요. 오늘 종가 보니까 1,730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주이자 애국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자, 지소미아 종료일이
내일 12시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 종료되는 흐름인데 자, 여하튼 그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지금 1,730원이라고 한다면 뭐 1,700원 정 오늘 저가 라인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고 오히려 저는 반등의 기회가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보유하신 가격 정도 들어오시면 매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익절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1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스피드 상담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다시 연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시청자님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 넘치십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근데 혹시 고민되는 종목 있으세요? 네, 종문당이요. 종근당이요? 2만 5천 원에 매수했어요. 종근당을 22만 5천 원요. 21만 5천 원이요. 네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0% 갖고 계시는구나. 네네. 자, 21만 5천 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시청자님 혹시 8월 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한 3, 4일 전에요. 그러시구나. 자, 네. 그러면 지금 종가상 보니까 19만 8,500원 보이고 있어요. 이 네, 종목, 네, 이 종목 그래서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세요. 예, 엊그제 사신 이유가 뭐죠? 아, 그때 상하게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많이 오르길래 들어왔습니다. 많이 올라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셨구나. 네네.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네, 네. 한 3, 4일 됐습니다. 매수한 지요. 예? 매수한 지 한 3, 4일 됐어요. 3, 4일 됐어요? 네네. 어제 아니면 21만 5천 원이 되게 그 전인데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죠. 예. 네네. 제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은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뭐 이 코로나 연관돼서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주가 에너지가 세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잘 보시면 자, 이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던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22만 5천 원 부분 그리고 뭐 밑으로는 18만 원 요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거래량이 이 종목에 잘 보시면 거래량이 가장 큰 지역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그 거래량이 이 밑에 바닥이었었는데 엄청난 거래량을 보였는데 이게 정말 매도 세력이 강했다면 더 이렇게 꼬꾸라져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일정 정도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부분은 뭔가 힘이 에너지가 있고 재료나 뉴스의 가치가 좀 있을 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단기적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다시 이 종목이 17만 원 5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매도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렇지 않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시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가 이 코로나 확진자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얘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고점을 돌파하러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요? 그죠? 예,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그죠? 예, 그런데 확진자가 증가하는데도 22만 5천 원을 돌파 못하고 다시 17만 5천 원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네. 예, 코로나 치료제나 이거 연관성 있는 종목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게 시세가 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다음 주 초에 그렇지 못하다면 뭐 매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올라간다면 1차 상승하고 쉬었었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라인 부분이니까 그때는 뭐 22만 5천 원을 돌파하고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 주가를 바라보다가 상승으로 거래량을 돌아가면 그냥 22만 5천 원, 23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24만 원 근처까지 기다려서 이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17만 5천 원을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예상을 하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본인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네네. 다음 주 초에 주가 움직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또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꼭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까지도 받아봤고요. 이어서 빠르게 문자로 도착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최근 주가 급락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8845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42,000원에 하이트질로 들어가셨고 25%의 비중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8,900원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과연 어떤 재료가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좀 올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주가 자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2, 4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흐름이 나오면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뭐 집에서도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마시는 판매량이 더 크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월봉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 과정이고 월봉으로 2달 정도 쉬었다라고 보면 한 37,000원 내외 부분까지 가격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으나 그 37,000원 내외에는 오히려 매수 자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37,000원짜리는 매수 자리다라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걸까요? 참 야속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잠시 후 또 소중한 시간 저희가 마련해 뒀어요. 밤 11시에 김기수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또 다음 주 공략해 볼 수 있는 전략들 제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면 어떤 거 들을 수 있는지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공통점이 이번 주는 여러 투자가분들이 다 시장을 적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유발시켜서 하락시키고 다음 날은 또 선물을 매수해서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시장을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장입니다. 그런 장인데 거기다 공매도까지 허용을 하면 완전히 널뛰기판이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 부분인데 그런 속사정들을 알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와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이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주도 섹터의 흐름들은 어떤지 그리고 오히려 주도 섹터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조정 라인 섹터 종목들은 더 많이 조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인 거죠. 그래서 주도주의 저점과 박스권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별 전략들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다음 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밤 11시에 어디서 김기수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들어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깜빡이고 있으니까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시황 강의도 해주셨는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놓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장도 꼭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